안녕하세요. 사슴TV 르네상스맨 이준우, 결크러쉬 김결이, 메인은 구주영, 교과서 조정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성형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먼 미래에 얼마 정도 미래를 볼까요? 10년 합시다. 10년. 10년.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단 보형물의 발전이 지금보다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세대 정도 되는 보형물이 나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보형물의 단점은 모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단단해야 되고, 말랑말랑하면은 모양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탄력이 좋은 보형물은 형태가 좋고 뭐 리플링도 별로 없고 촉감이 좀 떨어지고, 말랑말랑해서 촉감이 좋은 보형물은 마이그레이션도 많이 되고 좀 처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어퍼 플리스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형태는 잘 유지가 되지만 촉감은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거 있잖아요. 메모리 폼 알죠? 그 베개 중에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쭉 눌려졌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데 만질 때는 좀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은 말랑말랑한 보형물은 좀 처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적게 형태는 잘 유지가 되는데 말이 되는 건가? 아무튼 만졌을 때는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 누군가 하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혁신이라는 거는 디자이너가 이런 폰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엔지니어들이 거기 맞춰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할 뿐이고 우리가 보형물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보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조원영님 말씀, 레얼로지의 진화가 좀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질의- 오 역시 레얼로지의 진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겔의 물리학적 특성을 좀 그쵸. 거기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그쵸. 보형물이 진화할 것이다. 말랑말랑하지만 형태를 잘 유지하는, 마치 싸고 좋은 내지는 크지만 자연스러운, 뭐 맨날 우리 저 외래에서 듣는 얘기, 그런 느낌의 보형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춤형. 맞춤형.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우리 뼈도 그렇고 다 3D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사실 재건을 할 때는 항상 아쉬운 게 보형물의 모양이 우리 딱 너무 기성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프로필도 다르고 왼쪽 오른쪽 다르고, 가슴이 새 가슴인 사람, 뭐 한물인 사람 굉장히 다양한데 한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이쪽을 맞아요. 이렇게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맞아요. 채워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한 3D로 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임플란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슴 성형의 미래라고 얘기를 할 때 임플란트에 한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임플란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라지고 뭐가? 다른 종류 임플란트인 거죠. 조직을 나의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막 스템셀 같은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어. 지금 이제 스캐폴드를 넣어놓으면 스캐폴드에 내 조직이 차 들어가는, 그리고 스캐폴드는 분해돼서 없어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뭐 뼈가 부서져도 뭐 연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스캐폴드를 넣어놓으면 자가 조직이 재생돼서 자라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슴 성형도 바뀌지 않을까. 10년쯤 뒤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에 한정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정말 맞춤형 재건이라든지 비대칭이라든지 흉곽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탁탁탁 해서 이제 최종 결과에 맞는 보형물을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옷 사러 가면은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서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사서 입을 수 있었으면, 이제 미래에는 내가 가서 테일러드 된 옷, 그러니까 맞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고. 나는 약간 뭐 이쪽 가슴이 크고 이쪽 가슴은 작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형물이 된다. 아니 그러면 테일러메이드 브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만들기도 쉽고. 테일러메이드 브란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네. 지금 고종 원장님이 두 가지 말씀. 컨셉트라면 만약에 자가 조직을 이용한 보형물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옷인데 나의 스킨을 이용한 옷,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옷감의 재질이 좀 변하지. 그쵸.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 짧게. 보형물이라는 게 부드러운 촉감도 있고 좀 단단한 촉감도 있는데, 이 보형물이 그 위치를 잘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아까 고민을 해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유선 조직도 이게 쿠퍼스 리가먼트 같은 것들이 이게 잡고 있잖아. 그 보형물도 약간 성게처럼 이게 쫙 펴져 나와가지고
내 몸의 위치가 딱 정확하게 위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허. 마이그레이션이 적게 되는 거지. 흡입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자라들어서 이렇게 쫙 들어가서 그 파이버러스 티슈들이 싹 콜라겐의 위치를 딱 잡게 하는 거지 얘네들. 그걸 잡으면은 이 촉감 제일은 부드럽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안 되겠지. 오, 나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 만화 있잖아요. 일본 만화들 보면 이렇게 여자들 가슴 커질 때 보면 이렇게 막 착착착착착 안에서 이렇게 나만 봤나?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음란마귀? 유미의 세포들이랑 비슷한 거였던 것 중에 에피소드 같았는데 응. 지방이들이 늘어나는데 여기로 가면 가슴이고 여기로 가면 가슴으로 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아니야 배로 가자 거기 친구들이 많이 있어 이러면서 더 먼 배로 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재밌다. 이준호 원장님 말씀하신 새로운 보형물이 나올 것인데 지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형물 위치나 이런 걸 이동을 마이그레이션.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아, 그러면 우리 뭐 브라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죠. 노브라를 지내셔도 됩니다. 왜 막 그러잖아. 뉴럴링크가 뭐 뇌에 들어가 정부에 들어가더라도 자극을 안 익힌다면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 밑빠짐, 옆빠짐 이런 것도 없고 젤도 부드러운 우리가 원하는 촉감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사항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준호 선생 원장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한다 싶으면은 사실 이제 예전에 식염수 보형물은 이제 파열이 되면 바로 알아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실리콘 보형물은 파열이 되면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거를 모니터링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보형물이 제가 약간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면 이거 공개하셔도 됩니까? 아 이거는 제가 네. 특허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쨌든 컨셉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그러게. 네 지금은 우리가 뭐 1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초음파 초음파 봐야 되는데 이제 모티바 칩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정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한 번 삽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거네. 보형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보형물이 게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맞는 압력이라든지 아유, 아니면 거의 내부에서 비슷하게 가고 터졌다는 계십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계십니다. 가슴을 툭 가슴 누르면 내리는. B컵에서 C컵으로 막 변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A컵이 다음 게 되고 그거였어. 잘 때는 가볍고 막 운동하고 이럴 때는 A컵이 되고 아, 엎드릴 그럼 때는 가슴아 수고했어 오늘 퇴근해 이렇게 끄고 시커.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지. 합병증을 보완하는 면 아니면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면. 그러니까 요런 가슴에는 요런 보형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개인도 원하는 가슴 사이즈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사실은 보형물 중에 어저스터블 임플란트가 그쵸. 있었잖아요. 맞아. 네. 쉘이 두 개여서 바깥쪽이나 안쪽에 네. 이제 세라인 넣을 수 식염수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수술적으로 했다면 네. 수술적으로 아니고 뭐 리모컨 컨트롤링이나 이런 걸로 그때 이준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밤 크게. 나 오늘 오늘 클럽 갈 거야 좀 크게 하자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요일은 마라톤 할 거야 좀 작게 하고 그치. 아니 수유할 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피부 처진다 그랬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아 그런 거는 이제 과학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이죠. 동반돼야 안에서 되거든. 이제 그리고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또 거기서 하나 생기겠지. 진짜 그런 거 생길 것 같아. 뭐 옷 같은 게 딱 생겨가지고 촉감이라는 거는 피부랑 똑같은데 저절로 이래서 이렇게 그 엑스맨 글자 변신하는 애 걔처럼 미스티? 미스티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겠다 되면. 아니 생각해봐. 에이코빅.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지 어떻게 알았겠어. 맞아 비행기도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가슴 좀 뭐 키우는 게 그러니까. 일이라고 그렇죠. 스마트폰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보형물이네요. 일단은 그러네요. 모르죠. 이제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보형물 넣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수술 자체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발전이 한 해 한 해 너무 달라져가지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브레스트 임플란트의 미래 가슴 성형의 미래가 결국 브레스트 임플란트의 미래였는데 재밌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